앞으로 그 이야기 전개가 전주 최씨 가문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 양반 가문의 그 시족사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전주 최씨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갖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주 최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주 최씨는 신라 완산주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산 최씨다 그러다가 족보가 나오면서부터 전주 최씨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전주 최씨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고 조선 왕실이 그 완산 이씨 든 것을 선원보록을 꾸미면서 전주 이씨로 바꿔 적었어요. 그러니까 전주 최씨도 완산 최씨에서 전주 최씨로 바꿔 적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걸융보 서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최씨는 그 경주 최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45만 8,191명으로 전체 최씨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본관 4,939개 본관 중에서 20번째로 45만 8천명 0.9%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큰 본관이죠. 근데 전주 최씨는 그 시조를 달리하는 4개 계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시조와 비조를 나눠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조는 그 가문에서 기록상 최초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분을 시조라 그랬고, 비조는 그 가문에서 말하는 거 따지지 않고 실제로 그 가문의 그 세계표가 그분에서부터 갈라져 나가기 시작하는 분을 비조로 삼았어요. 근데 실제는 기록은 있지만은 이쪽은 상고시대고 이 비조부터 역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비조가 실제적인 시조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문성공계는 문성공 최아의 아들 사형제에서 4대파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비조 겸 시조 겸 비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성공계, 문열공계, 사도공계 이 세 계열은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는 당최 그렇게 불렀어요. 당나라 최씨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충공계에는 그 한국 토착 최씨라 해서 토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 동성동본 간에 결혼을 못하게 하던 동성동본 불혼법이 있을 때 당최 그러니까 문성공계, 문열공계, 사도공계 이 세 성씨는 서로 혼인을 안 하고 토채 문충공계하고는 서로 혼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성공계하고 문충공계가 혼인을 하면은 문성공계 가문에서는 자기 가문을 전주최씨라 그러고 결혼한 상대방을 완산최씨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문충공계 가문도 자기 가문을 전주최씨라 그러고 혼인한 상대방을 완산최씨라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렇게 하고던 그 역사가 있어요. 문성공계 시조 최아 이분은 1265년경에 태어났는데 오차범위는 한 5년 정도로 보여요. 그런데 문성공은 아버지가 최이평이고 할아버지가 최명이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왜 문성공을 시조로 삼았느냐? 최이평, 최명 이분들은 그 향리였어요. 향리. 지방의 향리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가문이 향리 가문이야. 그런데 문성공이 문과에 급전해서 4대부가 됨으로 해서 가문이 4대부 가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조로 삼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성공의 아버지가 최이평인데 문성공 아버지 최이평과 문정공 문열공계 가문의 문정공 최재의 아버지 최득평 이 두 분이 관계가 있어요. 이 두 분을 놓고 이름이 둘 다 평자가 이리 들어가니까 이게 형제가 아니다 사촌가 아니라고 지금 인터넷이나 저기 뭐 백과사전 있는데 보면은 형제라고 돼 있고 막 사촌이라 돼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자료가.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최이평의 아버지는 최명이고 최득평의 아버지는 최정신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아무리 가까워도 사촌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사촌은 넘어요. 그런데 조선 전기까지의 그 돌림자를 사용하는 형태를 보면은 사촌 간에 돌림자를 쓴 가문이 없어요. 전부 친형제 간에만 돌림자를 썼어, 조선 전기까지는. 따라서 이 평자라는 글자가 같다 해서 그걸 연결시켜서 뭐 형제다 사촌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은 1265년생 정도로 추정이 돼요. 태어나기를 1265년쯤에 태어났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문성공개 저명인사라면은 중랑장공파 5세의 연천공 최덕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조선 세종 문종 때 그 순덕 고절한 정악지사로 유명해가지고 해동 명신록에도 그 휘가 적혀 있는 분인데, 초상화가 지금 전해하고 있어가지고 보물제 594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제공 최현, 요분은 그 알염사공파 해평종회의 11세인데, 이분은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인조 때 그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아주 올곧고 유능한 관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임진왜란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그 가사를 지었는데 용사음이라는 제목으로 지어서, 용사라는 것은, 용이라는 것은 임진년, 사는 계사년, 임진 계사년의 그 어려웠던 상황을 이렇게 가사를 지어서 그 가사문학가로 유명해요. 또 이 용사음뿐만 아니고 명어름이라고 가사가 하나 더 있어요. 문열공기는 시조가 최순작인데, 이분은 1140년경에 태어났고 오차범위는 한 10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정공 최재, 이분이 비조인데, 이분은 문열공 7세손으로 1303년에 청주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나서 외가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분의 그 셋째 아들 평도공 최유경, 이분이 조선 개국 원종공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평도공이 서울에서 살면서 아들들, 근데 그 딸들이 조선 왕실하고 많이 혼인을 했어요. 양도공 최사의, 경절공 최사강, 이분들의 딸이 그냥 왕실의 태종의 빈으로, 세종의 빈으로, 또 그 왕은 아니고 왕자들의 그 왕자비로 이렇게 막 그 혼인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귀족 가문이 됐어요. 그중 저명인사로서 그 지천공 최명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인조 때 분인데 경절공파 16세예요. 이분이 그 인조 때 그 병자호란이 났을 때 주화파, 전쟁하지 말고 협상하자는 주화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으로 나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천공의 그 손자 맹곡궁 최석정, 이분은 그 숙종 때 소론의 영수인데 영의정만 8번을 했어요.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영의정을 8번이나 했는데, 이분 초상화가 보물제 1936호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구수략이라는 수학책을 하나 저수를 했는데, 거기에가 구차 직교 라틴 방진이 풀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 있는데, 이 구차 직교 라틴 방진을 서양의 수학자들은 그 스위스의 그 미적분학을 아주 잘 정리해갖고 했던 그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 구차 직교 라틴 방진을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구차 직교 라틴 방진을 푼 사람이 오일러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었는데,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이 구수리학이 만든 그 맹곡공이 그 오일러가
9차 라틴 방진을 풀기 76년인가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0년도 더 전에 이걸 풀어놓은 거야. 물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맹국공이 세계적인 수학자다,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서양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해요. 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사도공계 시조 최균, 이분은 그 1125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고 오차보면 한 5년 정도로 보이는데, 완산 군수 박춘영이 그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집기로 시험을 쳐가지고 그 중에서 3명을 뽑았어요. 그 3명 중에 한 분이 최균, 최척경, 그리고 최송년, 이 3사람인데, 이 3사람을 데리고 개성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시켰더니 다 문과에 급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했어요. 그 3사람은 완산삼체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분은 그 완산삼체 중에 한 분인데, 인종 때 문과에 급제했어요. 인종 때가 언제냐면은 고려 전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랬다가 중후기 대다로 재상을 배출해요. 근데 최균 이분은 그 정중부,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무신 반란을 일으키고 무신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 무신 정권이 들어섰을 때 평양에서 조이총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무신 정권에 반발해가지고. 그때 그 조이총의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갔다가 거기서 순국해요. 순국했는데 그 뒤에 이제 아들 최보순, 이분이 이제 또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이분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재상을, 조선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설 때까지 최의리까지 대대로 재상을 배출했어요. 그 이제 비조는 최사금 이분인데, 이분은 사도공의 8소세손이죠. 8세손인데 131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고 오차범위는 5년이에요. 이 최사금의 아들 9세손이 최의르예요. 그러니까 2세부터 9세까지 대대로 재상을 배출했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명인사로서는 최보순 이분이 있고 또 최성기 이분은 그 충선왕의 신복부하였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문충공의 최군옥, 이분은 출생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고정을 하려다가 자료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 토체 문충공계 가문에서는 최송년의 아버지다 이런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군옥은 최송년보다 나이가 적어요. 많을 수가 없어요. 조상이 경상도 상주에서 전주로 옮겨왔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후백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상주 가은현 출신이에요. 지금 문경시 가은읍이죠.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비조 최선능은 문충공의 5세손이고 문성공의 사위예요. 이제 혈통이 다르다 서로 결혼을 했죠. 근데 이분이 1290년경에 태어났고 오차범위는 5년 정도로 보이는데, 이분이 129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조 최군옥은 최송년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명인사가 최칠석, 최양 이 두 분이 있는데, 최칠석 이분은 그 위정공인데 그 고려 말에 그 대마도를 정벌할 때 그 대마도 정벌에 참여한 장군이에요. 그리고 최양 이분은 만육공인데, 만육 최양은 포은 정몽주의 생질이에요. 근데 이제 포은 정몽주가 조선 개국을 반대했고 결국 이제 이방원이한테 죽었죠. 이방원에 죽으니까 만육공은 벼슬을 버리고 전라북도 진안으로 응거했다 해서 유명하죠. 대략 전주최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집성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